새로운 생명체의 탄생. 2020년 코로나로 갑자기 맞이한 디지털 환경에서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미래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술 수업을 계획할 때 개인적인 궁금한 것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스스럼 없는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기발한 생각이나 새로움을 깨우치는 창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자 했고, 그래서 미술로 표현하고 생각을 공유해보자 라는 의도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맥도날드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과학 발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남성이 있고 그 앞에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마치 포토샵으로 검정색 동그라미를 합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반타블랙입니다. 실제 합성한 건 아니고 얘는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활용해서 99.99999%의 빛을 흡수하는 블랙입니다. 나사에서 개발하였고 다양한 과학기술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이 완벽한 블랙을 갖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그러한 블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반타블랙은 예술에서도 많은 영감을 주는데요. 현실과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완벽한 블랙인데 초현실적인 또 다른 공간을 상상하게 하기도 함으로 해서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계에서는 카푸어만이 유일하게 이 반타블랙의 사용이 허락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술계에서 되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근데 이러한 색 자체를 소유한 그런 유일한 화가가 되었죠. 클라우드 게이트에 반타블랙을 도색함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이질적인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게 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과학기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예술의 한계를 규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AMT,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기술 발전 자체가 사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연결된 수많은 인간의 행위가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에 비추어서 본다면 예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을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그리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공유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닌 우리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표현 주제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가깝거나 혹은 먼 미래의 새로운 생명체의 모습을 상상하고 입체 조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표현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물질적이고 찐득한 현실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흙으로 작품을 만들어보고 그걸 또다시 그와 반대로 매우 비물질적인 3D 프로그램을 으로 만들어 보면서 디지털 매체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접촉이 터부시되는 요즘에 촉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촉감은 물질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디지털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기 힘든 마지막 감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촉감에 대해서 다루면서 현실과 디지털 세상의 차이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흡입체 그리고 3D 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해 경험해 봅니다. 일상이 된 디지털 환경과 표현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재 우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시적이거나 미시적인 관점이나 거시적인 관점 둘 다 필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나 미래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정확히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이 이렇게 급변하는 현실에서 뭔가 망망대해에서 기준점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제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경험해봄으로써 그 어떤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습 목표는 수업 의도와 동일하게 이제 두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입체 작품을 제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두 개의 매체의 특징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작품을 비평하고 그 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명 윤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해서 수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이제 일반고인데 저희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고요. 이제 이 수업은 2학년 자율 동아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율 동아리 학생들은 미술이랑 과학,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모인 동아리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제 방식은 오프라인 50%, 온라인 50%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도구는 EBS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프리미어, 스컬프트리스, 스컬프트 이렇게 도구들을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업의 과정은 첫 번째는 아이디어 발상 단계인데 얘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에 대해서 상상해봤고 이제 작품 계획의 단계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흙 입체, 흙으로 만드는 입체 작업에서는 오프라인 그리고 컴퓨터로 만드는 이제 입체 표현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좀 과정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라고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의 토론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다양한 발상 자료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한 3개 정도로 주제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하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나 이제 뭐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형태의 변화가 좀 객관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를 했고 앞으로 미래 예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제시를 해서 다양한 발상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 이제 그런 다음에 작품을 계획을 합니다.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그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게끔 했고 발상 자료를 통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해보고 이제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고 작품의 배경 이야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 사회 모습, 작품이 등장한 이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SF 도입부의 소설 형식으로 써보도록 했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상상하는 생명체의 형태를 5가지 종류 이상으로 상상해서 그려보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면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탑뷰, 백뷰, 폰트뷰랑 퍼스펙티브 뷰 해서 이렇게 상하 좌우 입체의 그런 공간과 입체 감각을 좀 키우면서 실제 이제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면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릴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이제 점토나 유토를 이용한 입체 작품을 실제로 제작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입체 작품을 만들었는데, 스컬프트리스 3D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컴퓨터가 깔려있는 환경에서 가능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얘와 유사한 핸드폰 어플이 있어요. 스컬프트.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삼성폰이나 아이폰 둘 다 사용이 가능해서 이게 자율 동아리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그냥 수업에서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프로그램 둘 다 그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컬프트리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는 유튜브에 가면 영상이 엄청 많아서 그걸 링크해서 아이들한테 공유를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살짝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중간 과정을 전부 이제 녹화하도록 해서 파일 형태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흙과 3D 매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다뤄보니까 아이들이 매체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용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제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흙 작업을 더 편해했지만 3D 작업을 훨씬 더 좀 편안하게 활용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작품 활동을 마친 다음에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토론은 먼저 읽기 자료를 제시를 하고 활동지를 완성한 다음에 서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국어 영역에 이제 비문학의 여러 가지 지문들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 그 2학년 과목 중에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는 이제 뭐 생명윤리, 과학과 윤리, 뭐 사회와 윤리, 뭐 요런 파트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랑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윤리 선생님의 이제 자문을 구해서 교과서를 같이 한번 그 해당하는 파트의 교과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의 큰 주제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매체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활동지를 작성하고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지를 자기 작품 분석을 하면서 이제 생명체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체 활용과 관련된 활동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의 답변을 보면 그 작품 속에 제 상상한 미래는 살고 싶은 미래인가? 그 이유는? 이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100%가 다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상상한 미래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가치는?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이 아이는 인간의 권리보다 환경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제 또 다른 아이는 이제 이 세계가 공존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깨트리지 말자. 뭐 이런 것. 인체 기관을 기계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다면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인체를 유전자 조작하거나 기계로 이식하는 것은 질병이나 장애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지금 성형수술을 보면 뼈를 깎아서라도 예뻐지고 싶어 하는데 기술은 있는데 못하게 하면 반발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제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이제 원래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갖고 싶어 하지 않냐. 인체를 마음대로 갈아 끼울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외모 지상주의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다 개성 있는 모습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미용 목적도 허락해주자.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기도 했고, 내가 만든 형상은 생명체인가? 생명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뭐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진 대상은 생명체로 볼 수 있다. 경계를 거기에 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이제 특이했던 아이는 이제 그 정의를 이제 좀 이제 과학 중점 반의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추신경계가 남아 있다면 그 기계와 유기체가 1대1의 그 비율이 되기 전까지는 생명체로 봐도 무방하다. 인간에게 삽입하는 이제 기계 장치가 50% 이상이 넘어가면 더 이상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고 정의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체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이제 3D 프로그램에서 촉감을 느꼈냐, 그리고 디지털 매체에서도 촉각적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의견이 되게 다 분분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아이는 이제 디지털 매체에서도 촉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그동안 실제로 느꼈던 촉감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제 물체를 경험했을 때 시각적 정보에 근거해서 뇌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촉감 정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마치 시각적으로 촉감을 인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결론은 어쨌건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연상에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그걸 경험할 수 있다. 얘도 이제 같은 얘기예요. 현실의 경험이 없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촉감을 연상할 수 없을 것이다. 슬라임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예쁘기도 하지만 끈적한 물질을 무의식 중에 계속 만지면서 재미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유행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3D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만큼 흙 덩어리가 만져져서 촉감을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진짜 촉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촉감을 3D로 만드는 것은 힘든 것 같고, 슬라임이나 흙 작업과 비교를 하면 이제 이런 3D 작업은 재미는 줄 수 있지만 안정감이나 정서적인 느낌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왜 인간은 그 감각을 디지털 매체로 옮기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두 매체를 비교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스카프트리스는 실제 물리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 원래의 덩어리보다 만질수록 부피나 질량이 비논리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르거나 당기는 힘이 현실보다 더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 같다. 기능을 조금 더 익숙해서 숙달이 된다면 실제 흙보다 훨씬 편하고 쉽게 더 빨리 조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흙의 그런 느낌이나 부드러운 촉감은 경험할 수 없고 딱딱한 마우스로만 만지는 가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미래에 이제 디지털 시대의 예술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발전하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볼거리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의 예술은 사치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 개개인과 예술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디지털 시대의 예술은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에서 잠시나마 휴식 시간과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하면 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표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소유하고 즐기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것이 예술이라면 이제 매체가 변하더라도 선에 대한 추구나 미에 대한 추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뮬라크르의 세계 가짜이지만 진짜 이상의 경험과 감동, 만족감을 주는 것이 나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즐기는 우리의 욕구를 매체가 변하면 더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짜는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는 대로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우리의 무지함이 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트릭스의 영화의 빨간 약을 먹을 수 있는 깨어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넥슨 회사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아트 예술이죠.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그룹에서 만든 것이고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실제 무용수의 스캔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오히려 기존의 예술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면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술 작품인 것 같습니다.